안녕하세요. 서울시립발달장애인 복지관입니다. 2021년 12월 12일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 복지관이 3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0주년을 기념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오늘은 복지관 35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5년간 복지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복지관 직원분들이 직접 주요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이슈 탑 10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 협력 활동입니다. 우리 복지관은 지난 2017년부터 지역사회와의 협력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2017년 첫 시작은 동작에서 행복하기의 줄임말인 동행사업으로 재가가정 당사자들의 낮 활동을 파악하며 욕구에 따라 상담 및 정보 제공, 일상 옹호, 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가구가 지역사회 안에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사회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대방동 성당과의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내 시설 이용을 못하고 계신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성당 내 공간과 주변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의미 있는 낮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스몰스파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스몰스파크 사업은 2019년부터 21년까지 서울시 복지재단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율적이고 유기적인 통합활동을 목표로 소모임 활동이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동작이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동작이음은 사회적 관계 단절 상황을 갖고 있는 고립가구를 찾아내고 가구별 욕구에 따른 지원을 실시해서 고립 위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긴급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지역사회의 큰 움직임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는 최중증 장애인 지원 사업 챌린지 앤 하프 스테이지입니다. 2017년 2월 서울시에서는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성인 최중증 장애인에게 낮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인 챌린지2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총괄기관으로서 챌린지2 사업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 지원, 그리고 복지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총 4명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낮 활동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챌린지2 사업은 최중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의 영역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에서 자기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낮 시간대에 제공하는 맞춤형 활동 서비스입니다. 2020년 7월부터는 챌린지 사업이 하프 스테이지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지역시설 전이 그리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달장애인 고령화 대비 프로그램 굿데이 옐로우입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기대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19년 50대 이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년기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굿데이 옐로우는 노년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건강 영역을 중점으로 연령에 적합한 평생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일 걷기 운동, 스트레칭, 요가, 그룹 체육 등의 운동 프로그램과 주기적인 인바디 검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고 있고 보드게임, 작업 활동 등을 통해 인지 소근육 폐화 예방을 위한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지원을 통해 당사자가 보호자 사후에도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복지관 미션 및 비전 재정립입니다. 2019년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품질 향상 지원 컨설팅을 통해 복지관 미션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전 직원이 함께 컨설팅을 받으며 미션 비전을 수립하였는데요. 2019년 2월 복지관 강당에서 이용자 및 직원이 함께 모여 미션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새로 수립한 미션은 발달장애인과 함께 서로의 내일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복지관, 비전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관,
모두의 내일이 기대되는 복지관, 발달장애인이 주인공이 되는 복지관입니다. 새로 수립된 미션 비전에 맞춰 잘 나아가고 있는지 한 번 더 뒤돌아보고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발달장애인과 함께 서로의 내일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5번째는 신규 공간 개소입니다. 복지관에 새로운 공간이 생겼습니다. 2019년 8월부터 도척동 소재의 주택 2채를 임대하여 발달장애인이 일반 가정집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립생활에 필요한 일상생활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프로자취러인데요. 체험홈에서 진행하는 프로자취러는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주도적인 살림살이 등 자취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보라매공원 인근에 위치한 SK텔레콤 수도권 인프라본부 1층에 신규 카페 아이갓 에브리싱을 오픈했습니다.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블로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및 소득 증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 선행 카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직원의 워라밸에 기여하며 발달장애 인식 개선 효과를 통해 우리 복지관과 SK텔레콤이 자원봉사 결연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번째는 서울 발달장애인 사생대회입니다. 1987년 제1회 서울 발달장애인 사생대회가 시작된 이후 사생대회는 서울 발달장애인들의 축제로 자리잡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3,232명, 2018년에는 3,822명이 참여하였고 2020년부터는 보조금을 통해 사생대회를 준비하면서 점점 더 규모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1회 때 33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했을 때 정말 큰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위기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2020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이전처럼 대회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분들의 예술을 향한 열정을 막을 수는 없다. 2020년에는 공모전으로 대회가 진행되었고 2021년에는 주최 측이 찾아오는 사생대회, 찾아가는 사생대회, 온라인 사생대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며 여전히 발달장애인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 발달장애인 사생대회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7번째는 복지관 재수탁 및 전략 수립입니다. 서울시와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복지관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10번째 협약으로 1986년 복지관 개관 이후 매번 빠짐없이 재위탁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립발달장애인 복지관은 발달장애인과 함께 서로의 내일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발달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에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전사적 성과 관리,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3가지 주제로 진행했으며 컨설팅을 통해 우리 복지관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복지 환경과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방향을 수립하고 직원 개개인의 업무 성과와 조직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덟 번째는 복지관 평가입니다. 우리 복지관은 2020년 서울형 장애인 복지관 평가에서 모든 항목 충실을 받았습니다. 특히 민관, 주민, IL센터 등 고륜협력과 마을계획단, 공유공간개발, 공공사례관리 제안 등 지역 공동사업이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동작구에서 행복하기라는 찾아가는 사례관리 사업은 우수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및 체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전문가의 컨설팅과 코칭을 통한 서비스의 효과성 증대와 서비스 질을 향상하려는 노력 또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간 평가에서 2017년은 상위기관으로 평가, 2020년에는 S등급으로 평가되어
우리 기관은 타 기관에 모범이 되는 수준으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아홉 번째는 코로나19입니다. 복지관에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순 없죠. 2020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유례없는 엄청난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은 최소 인원을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만 진행되면서 모두가 패닉 상태에서 모든 복지 서비스가 중단되는 참혹한 현실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복지관에도 여러 가지 변화를 주었습니다. 우선 모든 프로그램을 소그룹화하고 1:1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여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프로그램의 제공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예전에 8명에서 10명 정도 사용했던 프로그램실을 절반 정도의 인원이 사용하여 각자의 공간을 부여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는 개별화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프로그램의 질도 당연히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여 복지관에 찾아오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화상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해 지원자와 당사자 모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이 시스템에 익숙해지면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당사자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 가정활동집을 제공하면서 서비스의 중단으로 당사자가 가정에서 방치되는 것이라 지속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노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되면서 복지 서비스가 정상화되어 가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생겨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방식을 통해 새로운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복지관 별관 중축입니다. 그동안 여러 사업이 확장되어 왔지만 복지관의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복지관은 별관 중축을 위해 부단히 애를 써왔는데요. 2019년부터 복지관 별관 중축을 계획하였고 2020년 타당성 심사를 거쳐 복지관 중축이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2021년에는 설계 공모를 통해 중축 설계 당선작이 선정되어 2022년 8월부터는 별관 중축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별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지역의 중증 장애인을 위해 긍정행동지원센터로 운영되어 도전적 행동으로 그룹 활동이 어려운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에 통합될 수 있도록 행동 중재를 돕고 지원자에게 긍정 행동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 최중증 발달 장애인이 가정에서만 생활하지 않고 지역에서 보통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잡석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도 당사자들이 안전하게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여 보다 안전하고 윤택한 환경이 조성되리라 기대되어집니다. 별관 중축 기간 동안 복지관의 운영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지만 더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이해를 부탁드리고 완공되는 그날까지 중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현재에 만족하기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일들이라 더욱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진행될 별관 중축을 중심으로 복지관은 계속해서 변화해 나갈 텐데요. 40주년에는 우리 복지관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을지 기대해봐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럼 복지관 35주년 기념 주요 이슈 탑10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